SN의 모양 첫 항부터 n항까지야. 자, 첫 번째는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 A 바로 1 빼기 공비의 n제곱.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공비가 1보다 클 때야. 첫 번째는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자, 수학 1에 있던 내용이지. A 공비의 n제곱 빼기 1. 그리고 이때 이 n들 있잖아. 여기 n들. 이때 n은 항번호가 아니라 항수의 의미야. 항수는 더해지는 항의 개수를 얘기해. 자, 그것 때문에 요거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 자, 여기 살짝 지우고 갈게. 썼어? 자, 이제 우리 요거 정리해야지. 는이라고 하고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자, 요거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공비를 봤더니 5분의 3 1보다 작아. 1 빼기 공비. 그 다음에 첫째 항은 1이야 1 곱하기 가로 1 빼기 공비에 자 n개항 더했으니까 n제곱. 자, 요거 계산하면 5분의 2가 되지. 자, 이거 번분수로 올라가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2분의 5가 돼. 자, 5분의 2분의 1 이게 얼마? 2분의 5입니다. 그리고 가로 1 빼기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될 수 있어. 자, 이제 극한 적용시키는 거야. 자, 여기다 극한 적용하면 2분의 5 1의 극한 적용되면 1 5분의 3의 n제곱의 극한 적용되면 얼마? 0.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5 곱하기 1에 해당되고 그래서 2분의 5로 계산. 자, 다른 그 나머지 급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 처리해서 리미트 붙이면 돼. 자, 여기까지 질문이었네.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다 질문을 못했어. 과제를 못해서 그럼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밀리지 마. 자꾸 가끔만 밀려. 왜 대학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상습적이지 않게 합니까? 자, 우리 교재 30페이지 갑니다. 복습할 때 동영상고 다 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자, 교재 30페이지 보면 개념에 이렇게 되어 있어.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자, 개념 4. 자, 등비급수라는 말이 있어. 자, 1번. 등비급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나열해 볼게. 첫째 항 A, 공비 R이라고 할게. 자, 첫째 항 A 더하기 둘째 항은 AR. 셋째 항은 AR 제곱. 넷째 항은 AR 세제곱. 이렇게 돼서 n번째 항이 일반항이고 AR의 n-1제곱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하기 점점점이 되는 거예요. 저 더하기 점점점이 무한대로 더하세요라는 거고, 자, 더하기 기호는 시그마지. n1 첫 항부터 무한대로. 자, 여기다가는 일반항 AR의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얘가 등비급수가 돼. 등비수열의 무한대로의 합. 자, 급수라는 건 무한대로 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했는데, 자, 이 등비급수가 어떻게 구해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방금 전에 문제 풀었었잖아. 여기 AR의 n-1제곱 얘는 리미트를 붙입니다. 어디에다가? 부분합 SN에다가.
이 구분합의 뜻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했고 또 다시 한번 쓰면 이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야? AR의 K-1제곱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가 SN이잖아? 방금 전에 우리 SN 등비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 SN을 한번 써봤어. 어떻게 썼지? 1 빼기 공비 분의 첫 항 A 가로 1 빼기 R의 n제곱으로 이렇게. 자 이제 여기에서 요것만 보면 등비 급수가 아니라 요 네모칸만 보면 등비 수열의 극한에 관한 거야. 앞에서 배웠던. 여기 A, 1, R, 1은 그냥 숫자의 개념이고 여기서 극한을 해석할 때는 R의 n제곱만 보면 돼. 나머지 상수들의 극한은 다 상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 여기 R의 n제곱 등비 수열 보이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자, 그럴 때는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고 R의 n제곱은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극한. 자, 얘가 극한 만나서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극한.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깝다. 그러면 분모부터 쓸게. 1의 극한은 1이고 R의 극한은 R이야. R의 n제곱이 아니야. 그냥 R이라는 숫자야. A의 극한은 A가 돼. 자, 1의 극한은 1이고 R의 n제곱의 극한이 바로 뭐야? 0이었다고. 이렇게. 정리되면 등비급수의 수령 공식이 나와. 이렇게. 언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 등비급수는 얼마로 수렴해? 1 마이너스 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순간 착각한 거야. 아까 10번 문제, 이건 뒤의 내용인데 라고 했던 건 이 공식을 사용한다는 것만 선생님 머릿속에 있던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도 되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이 등비급수를 일반적으로 풀어서 공식 하나를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R이 1일 때 봐야 돼. 자, R이 1이야. 그런데 R이 1이면 여기 분모에 R1 대입해봐. 그럼 분모가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0.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 R이 1일 때는 모순이야, 모순. 왜? 얘가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는 2야. 분모는 모순은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분모가 0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순이다. 여기 공부할 때 동영상도 참고하지만 오늘은 동영상 저기 뭐 좀 이상해. 그래도 그냥 찾아서 잠깐 보면서 공부해. 필기하고 참고해서.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극한은 n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의 n제곱이지. 이 극한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극한. 얘가 뭐가 됐지? 진동. 그렇지. 이런 것도 기억해버리는 거지, 공식처럼.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는 이제 요 극한을 해석하는 게 바로 등비급수를 푸는 방법인데 얘가 진동이야.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1 빼기 R분의 A 1 빼기 진동 이런 모습이라고. 진동이면 발산이잖아. 값이 아니라고. 1에서 진동을 빼면 얘 자체도 뭐가 돼? 그냥 발산이야, 발산. 하나의 값으로 구해지지 않는다는 소리지. 자, 이제 네 번째. 자, 우리 R의 n제곱의 극한을 해석하기 위한 거야. R이 마이너스 1 또는 R이 1보다 클 때야. 그런데 이때도 리미트 R의 n제곱 이건 뭐였어? 발산이었다고.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지. 그럼 얘도 결과가 1 빼기 R분의 A 1 빼기 발산 이런 모양이 돼버려. 얘가 극한 만나면 이 범위에서 발산이기 때문에. 야, 발산과 1을 계산하면 숫자가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전체도 뭐야? 발산인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언제만 수렴해? 이 등비급수는 마이너스 1과 R 사이에 공비가 있을 때는 1 빼기 R분의 A로 등비급수의 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 따라서 n1부터 무한대로 ar에 n-1제곱이라는 이 등비급수는 자, 마이너스 1과 공비 r이 1 사이일 때 이 등비급수는 수렴하고 이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는 값으로 나타나.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어. 그 세 가지를 절대값 r이 1 이상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 얘가 말이 뭐가 돼? 절대값 r이 1 이상에다가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 또는 r이 1보다 클 때를 다 얘기하는 거야. 자, 이때는 이 등비급수는 뭐가 된다? 발산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2번 안 지우고 옆에다가 가로 3번을 한번 써볼게. 자, 우리 가로 3번은 n1부터 무한대로 사실 가로 2번을 한 번 더 쓰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거의 수렴 조건을 얘기할 거야. 자, 이거의 수렴 조건. 자, 여기 한꺼번에 쓸게. A가 첫째 항이잖아. A가 0이라고 생각해봐. A가 0이 돼버리면 이 공비가 얼마든 간에 0과 곱해줄 테니까 얘는 다 0이 돼버려. 0을 무한대로 더하겠다는 뜻이야.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점점점 해봤자 0으로 수렴하지. 첫째 항 A가 0이면 이 등비급수는 수렴합니다. 또는 이 조건이야, 이거.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이 등비급수는 수렴합니다. 어떤 값으로? 1 빼기 R분의 A라는 값으로. 이게 바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입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 게 있어.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을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무슨 말을 할 거냐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ar에 n-1제곱 등비 수열의 극한이야. 이거의 수렴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는 첫째 항 A가 0일 때 또는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강조했습니다. 1쪽에 등호가 붙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가로 3번 다시 쓸 거야. 또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볼 거야. 즉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ar의 n-1제곱 이거의 수렴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자, 방금 썼던 거 첫째 항 A가 0 그러면 위에 거하고 똑같지. 이번 조건은 두 번째 조건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이때는 1쪽에 등호가 안 붙습니다. 등호 붙는 거, 등호 안 붙는 거 처음에는 꽤 헷갈려. 그리고 공비가 이렇게 된다면 어떤 값으로 수렴해?
1 빼기 r분의 a 값으로 수렴한다. 여기까지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10-4번 있어.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그 옆에 있는 게 이거 볼게요. 이렇게 5분의 3의 n-1제곱이다. 등비수열의 급수, 줄여서 등비급수열. 자, 여기 공비 얼마야? 5분의 3. 첫째 항은 얼마야? 1이야, 1. 왜? 지수가 n-1제곱이면 그 밑이 바로 공비고 그 앞에 곱해진 것이 첫째 항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면 돼. 근데 이 공비가 어디야? 요 사이잖아, 요 사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 그럴 때 소형 공식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1. 이걸로. 선생님 아까 이것만 생각한 거야. 일반적으로 풀 생각을 안 하고. 자, 그래서 5분의 2분의 1이 되고 번분수 정리되면 2분의 5. 아까는 꽤 길게 일반적으로 풀었지만 등비, 급수, 수렴 조건과 수렴 공식을 알면 바로 풀 수 있다. 자, 이제 18번 갑니다. 자, 등비급수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6n 플러스 1제곱 4n 플러스 2제곱 빼기 3의 n제곱. 자, 이거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얘는 모양을 조금 정리해야 됩니다. 분수를 정리할 건데 이 분수식을 자, 6의 n 플러스 1제곱을 6 2제곱 곱하기 6의 n-1제곱으로. 자, 이렇게 고치면 요 아래에 있는 수열은 첫째 항이 36이고 공비가 6인 등비수열이라는 소리야. 지수를 n-1제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도 봅시다. 얘도 4의 세제곱 곱하기 4의 n-1제곱으로 보자. 그러면 첫째 항이 4의 세제곱 64가 되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었던 거야. 3의 n제곱도 3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쓰죠. 그러면 공비 3, 첫째 항 3인 등비수열이었던 거야. 자, 그렇고 나서 n1부터 무한대로 우리 분수를 이렇게로 나누어 쓰자고. 가로 6의 제곱 36을 바로 쓸게. 이제 6의 n-1제곱. 얘도 64 바로 쓸게. 곱하기 4의 n-1제곱. 빼기. 자, 다시 분모 36 곱하기 6의 n-1제곱. 얘 3 곱하기 3의 n-1제곱.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자, 얘는 어떻게 정리돼? n-1제곱, n-1제곱 똑같으니까 6분의 4의 n-1제곱이야. 6분의 4는 3분의 2가 되고 그리고 앞에 36분의 64가 곱해지겠지? 이거 4로 나눠. 4로 나누면 얼마? 9가 되고 4로 나누면 얼마? 16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뒤에 것도 빼기. 자, 이제 이렇게 먼저 쓸게. 그러면 얘는 12분의 1이 될 거고 곱하기 이거 정리하면 6분의 3의 n-1제곱 즉 2분의 1의 n-1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봤더니 얘 수열은 뭐가 돼? 첫째 항이 9분의 16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이 12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그런데 공비를 봤더니 3분의 2, 2분의 1. 얘는 수렴 조건에 만족하는 숫자야.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 등비수열의 급수는 수렴하고 그 수렴 공식이 자, 얘가 급수가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이렇게.
자, 뒤에 거에 급수가 적용되면 아이고 오늘은 난리가 난리. 자, 가운데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1 빼기 이번엔 공비가 2분의 1이지 첫째 항은 12분의 1이야. 이거 계산하면 그게 답이 됩니다. 자, 얘 3분의 1 되고 얘는 9분의 16이야. 빼기 얘 2분의 1로 계산 12분의 1이야. 근데 이런 번분수도 아주 약간의 요령은 있지. 계산하는 요령. 자, 여기 분모, 얘가 분자잖아. 9하고 3이 보여? 여기다가 9 곱하고, 그럼 여기다도 9 곱하면 돼. 자, 여기서는 분자에 11을 곱하고, 분모에도 11을 곱하면. 이 9라는 건, 여기 작은 분모들, 9와 3의 최소공배수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16 되겠지? 얘는 얼마가 돼? 3이 되겠네. 빼기. 자, 얘도 1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1 되고 얘 2개 곱하면 얼마? 6이 돼버리네. 자, 이제 통분 정리. 6분의 여기다 2 곱해서 32가 되고 빼기 1 됩니다. 그래서 6분의 31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이 개념교재 안에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면 그냥 잘 읽고 그러면 수학이 이제 3월달부터 쉬워져. 근데 여기 있는 문제조차도 연습이 부족해서 풀지 못하면 수학은 이제 놔야 될 거야. 수학 포기하고 갈 수 있는 대학 있으면 가시면 돼. 자, 마이너스 4분의 3. 문제 밑줄 쳐요. 이거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 AN에서 A2는 두 번째 항은 얘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AN. 등비수열의 급수. 줄여서 등비급수가 얼마로? 1로 수렴했대. 그럴 때 N1부터 무한대로 AN의 제곱이라는 요 급수의 값을 구하래.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AN식을 구하는 거야. 우리 첫 항을 A라고 할 거고 공비를 R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따 끝나고 나서 가은이하고 재현이는 수요일에 시간 잠깐만 의논하고 갑시다. 자, 첫 항이 A고 공비가 R일 때 우리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됐지? 첫 항 A 공비 R에 n-1제곱이었어. 자, 이것만 해도 거의 10번 가까이 저번 시간부터 쓰는 것 같아. 나올 때마다 계속 쓸 테니까 부족했던 부분, 수학 1이든 수학 2든 여기 특강 듣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A2는 첫 항 곱하기 R이야. N자리에 2를 대입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이런 등식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 급수가 나왔잖아, 급수가. 자, 우리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AN이라는 애는 등비급수인데, 자, 1 빼기 공비 R, 첫 항 A야. 이런 공식에 의해서 여기 1이라고 수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수렴 공식을 썼을 때는 R이 1과 1 사이였다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등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얘 기억이라고 할게, 얘 니은이라고 할게. 기억과 니은 연립방정식 풀라는 겁니다. 그럼 봐, 니은에서 자, 양변의 분모를 곱해봐. A는 자, 1에다가 1 빼기 R을 곱하니까 1 빼기 R이 될 거야. 자, 이것을 어디에? 기억에 대입해버려. 자, 여기 A 자리에 무엇을? 1 빼기 R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곱하기 R이 있고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R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와. 자, 여기 양변에 4를 곱해보자.
4 곱했어 1 빼기 r 되고 자, 이 우변에다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정리합시다. 자, 4 곱하기 r이 되겠지? 4r 마이너스 4r 곱하기 또 r이야. 그럼 마이너스 4r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이런 계산 버벅거리면 어차피 답은 못 내겠어.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 필기를 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써봐야지. 이런 계산은 실수를 줄입니다. 제발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계산 때문에 틀렸어요 라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로 끝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것도 진짜 시험에서는 안타깝지만 뭐 안 해야 되지만 안타까운 현상의 결과일 뿐이고 대신 평소에 선생님하고 테스트하면서 거의 세네 문제를 자꾸 계산 때문에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 근데 연습을 안 해. 그냥 계속 그래 그냥. 자, 이 수학 공부는 딱 길이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은 다 1, 2등급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근데 누구는 더 행동을 더 해야 돼. 그 전에 실력이 있잖아. 자, 얘들 다 정리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2항 정리하면 2항식 정리하면 r 되고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3은 0이야. 자,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2r 1 3. 자, 여기 마이너스 4r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럼 우리 아래 값은 두 개의 값이 나오겠네. 앞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뒤에서 2분의 3이 나오고. 근데 이 등비급수가 수렴했다고 했으니까 공비 R 조건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빼야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등비급수는 수렴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R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다 대입해봐. 그러면 A는 얼마야? 2분의 3이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갈 거야. 이제 목적 단성으로 가야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는 AN제곱은 첫째 항 A 2분의 3이고 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N-1제곱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단계는 얘잖아, 얘. 여기 뭐가 보여? AN의 제곱이 보여. 따라서 AN을 제곱한다는 것은 2분의 3 가로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을 제곱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또. 자, 1과 제곱이 적용되면 얘가 얼마가 돼? 4분의 9가 되겠지? 2분의 3의 제곱이야. 그러면 4분의 9야. 자, 여기서 이 제곱은 이렇게 곱해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2 곱하기 n-1제곱이라고. 근데 지수법칙을 또 잠깐 생각해보면 여기 2 곱하기 n-1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고 그런 다음에 n-1제곱을 해도 되거든. 자, 4분의 9에 얘부터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거기다가 n-1제곱을 딱 얹으면 돼. 그러면 여기 an의 제곱이라는 얘는 첫째 항이 4분의 9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된 거야. 따라서 시그마 1부터 무한대로 급수야. an의 제곱은 첫째 항 4분의 9 1 빼기 공비 4분의 1 그리고 이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 조건을 만족하고 수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분의 3분의 4분의 9야.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하면 얼마가 돼? 3분의 9가 되고 3분의 9 약분하니까 얼마? 3입니다. 이게 20번. 자, 우리
금요일 날 테스트 봅니다. 금요일 아니지? 수요일 날 테스트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볼까 하다가 선생님도 간당간당한 게 나와서 테스트 출력하기가 좀 늦었어. 자, 우리 수요일 날 테스트 봅니다. 공부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야. 자, 20번. 자, x 빼기 1 플러스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1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이야. 자, 얘가 바로 뭐야? 급수야, 급수. 더하기 점점점. 그런데 어떤 급수냐? 얘가 첫째 항이야, 무조건. 두 번째 항을 봤더니 얼마를 곱했어? 1 빼기 x를 곱하면 돼. 그러면 두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다시 또 1 빼기 x를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되는 게 보여. 아, 등비급수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는 수렴할 때, 자, 즉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자,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야. 그러면 다시 얘는 첫 항이 x 빼기 1이고, 선생님이 멍청한 텐데 1 빼기 x가 아니라 x 빼기 1이지. 미안. 자, 공비가 얼마인 x 빼기 1인 등비 급수를 얘기하고, 문제는 이 등비 급수가 수렴한다. 그럼 등비 급수에 수렴 조건 적용해야지. 첫 번째, 첫 항 x 빼기 1이 0일 때, 즉 x가 0 또는 1일 때, 그럼 수렴해, 저 등비 급수는. 자,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었어? 공비 x 빼기 1이지 그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요. 자,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0 x 2가 됩니다. 이때도 수렴해. 자,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슨 관계야? 또는의 관계야. 또는 무엇? 합집합이라고. 자, 여기는 동호가 없지만 여기는 0이 있어. 합집합을 쓸 때는, 자, 0 쪽에 등호를 딱 붙이면 돼. 그리고 위에 1의 값은 이 범위 안에 아예 들어가 있지. 그럼 따로 쓰지 않아도 되지. 이렇게만 쓰면 돼. 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x값의 범위가 됩니다. 자, 이제 21번. 이 등비급수에 활용이 됩니다. 이제 이 등비급수 하고 나면, 자, 먼저 세 번째 단어는 약간 소개하면, 세 번째 단어는 왜 우리 21번, 22번 풀고 나면 뒤에는 도형의 활용 문제, 두 문제 정도 있는데, 그거는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그런 활용 문제는 조금 더 연습이 많이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단어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미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남아 있어야 돼. 자, 아무튼 21번 등비급수 활용이라고 해서 AN과 SN의 관계라는 제목이 있어. 자, 21번 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수학 원에 대한 공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A의 x제곱이 n이야. 얘는 지수식분이야. 얘를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수 표현을 로그로 바꾸면, 자, 여기 지수 x가 로그라고 표현돼. 로그 a의 n로. 자, 이런 모양을 보면 이런 로그 표현, 이런 로그 표현을 보면 이런 지수 표현, 왔다 갔다 무단처럼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공식은 우리가 AN을 무엇으로 구할 수 있냐면 SN으로 구할 수 있어.
AN은 Sn 빼기 Sn-1이야. 단 A는 뭐가 된다? 2 이상이고. 왜 그러느냐? 이 Sn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n-1번째 항 지나서 n항까지 합이라고. 자, Sn-1은 첫 항부터 n-1항까지 합이야. 두 개를 빼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A1 가로 벗기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2 쭉 가서 플러스 AN-1 마이너스 AN-1 다소거되고 남는 게 뭐야? AN 남잖아.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쌍으로 자 A1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 왜? 여기다 2를 대입하지 못해. 만약에 여기다 1을 대입하지 못해. 만약에 1을 대입하면 A1은 S1 빼기 S0의 모양이 돼요. 이 S0의 의미가 있나? 첫 항부터 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왜? 우리 SN을 뭐라고 읽었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그럼 얘는 첫 항부터 0번째 항까지의 합. 의미가 없다고. 정의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다는 1을 대입 못해. 그러면 첫째 항 A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S1을 한번 써보고 읽어볼게. S1은 첫 항부터 첫 항까지 합이야. 1이니까. 첫 항부터 첫 항까지 합은 뭐야?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일 뿐이야. 첫 번째 항 A1은 S1의 값으로 구한다. 왜? 우리 SN이라는 식은 문제에 주어지거든. 그러면 S1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게 이 문제에서 필요한 공식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면 수열 AN의 첫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있고 자, 우리는 뭐가 성립되냐면 로그 5의 SN 빼기 더하기 1 얘가 바로 n입니다 라는 게 성립된대. 이거 로그 표현이지? 이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꿀게. 뭐야? 5의 n제곱은 는 S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자, 우리 로그 A의 n이 x입니다 라고 해서 A의 x제곱은 n입니다. A의 x제곱은 n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똑같아. 5의 n제곱은 여기 대문자 n자리가 Sn 플러스 1이잖아. 5의 n제곱은 Sn 플러스 1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냥 바로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까 썼던 공식 잊어버렸었어. 그럴 수 있지. 이거 다시 써줬어. 근데 다음 시간에도 외워보질 않아. 매번 써줘도 외워보지 않아. 정말로 고3 마지막에 가면 어떤 친구들은 이거 못 바꾼다니까. 학원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텐데도 이걸 바로 이렇게 바꿀 줄 몰라.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야. 선생님은 강조해줄 부분 강조해주는 것 뿐이고. 자, Sn 얘가 이렇게 이항되면 5의 n제곱 빼기 1이야. Sn의 식을 우리는 표현해 준 거야. 자, 문제를 보면 a n분의 1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an을 한번 보여볼게. 자, an은 어떤 공식으로? Sn 빼기 S n-1 공식으로. Sn은 5의 n제곱 빼기 1 빼기 Sn-1은 5에 여기다 n-1 대입하면 됩니다. 빼기 1로. 자, 정리시키면 5의 n제곱 빼기 5의 n-1제곱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속어. 자, 이런 모습에서 지수식이 모양이고 밑이 똑같아. 그럼 지수가 작은 걸로 묶는 거야. 이렇게. 그럼 5의 n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5가 곱해지면 돼. 이렇게. 자, 뒤에 게 나오려면 빼기 1이 되는데. 그러면 얘는 숫자 4잖아. 여기부터 쓰고 곱하기 5에 n-1제곱 쓸 거야. 근데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해야겠지. 뭔 소리냐? 얘는
n2 이상의 식이야. 즉 여기다가 n1 못 집어넣는다고. 기본 공식이 n2 이상부터입니다 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a1은 뭘로 구한다? s1의 값으로 구하면 된다고. s1은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5의 1제곱 빼기 1이니까 얼마? 4야. 이게 진짜 첫째 항이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여기서 억지로 n1 대입해봐. 이것은 원래 쓰는 거 아니야. 해설할 필요 없어. 어딘가에 끄적이면 돼. 여기다가 억지로 n에다 1 대입하면 4 곱하기 5의 0제곱이 되고 5의 0제곱은 1이잖아. 4 곱하기 1이니까 4가 되고 진짜 첫째 항과 억지로 n1 대입한 값이 같으면 이 an이라는 식이 4 곱하기 5의 n-1제곱이지 이때는 이제 n1 이상이다를 바꿔줘도 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얘를 억지 첫째 항이라고 부를 거야. 억지로 만든 가짜 첫째 항. 얘는 진짜 첫째 항. 진짜 첫째 항과 가짜 첫째 항이 같은 값이 돼버리면 이때 이 an식은 n이 2 이상이 아니라 1 이상일 수 있다. 1 이상이다 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치러 가면 자,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an분의 1이 보여. 문제에서. 자, an 자리에 4 곱하기 5의 n-1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를 살짝 정리하면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왜? 얘가 4분의 1 곱하기 5의 n-1제곱분의 1로 써도 되고 4분의 1 그대로 쓰면 되고 얘가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수법칙에 의해서. 자, 우리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an분의 1을 구하고 싶어. 자, an분의 1 자체가 첫째 항 4분의 1, 공비 5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an분의 1이. 자, 수렴공식, 등비급수의 수렴공식 4분의 1 빼기 5분의 1.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그럴 때 이 공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면 이런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지. 그러면 5분의 4에 4분의 1이야. 자, 이때는 이렇게 곱한 게 분모가 되고 이렇게 곱한 게 분자가 돼. 이런 방식도 있어. 16분의 5가 됩니다.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23, 24번은 이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이고 드디어 이제 미적분 이 과목의 진면목이 3단원부터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과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에 들어가. 어렵지 않아. 복습 안 하면 엄청 어려워. 모든 과목이 다. 우리 고3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니면 본인도 이런 고민들 했을 거야. 아, 이과로 대학은 가고 싶은데 미적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막 들었어. 그래서 저 확통하면 안 될까요? 이런 고민 많이 해. 자연스러운 고민이야. 확통하면 잘할 거냐고. 어차피 복습 안 할 건데. 미적분에서 3, 4등급 나오나? 아니, 미적분에서 5, 6등급, 10등급 나오나? 확통에서도 다를 거 없어? 어차피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확통은 그나마 쉽대요. 확통은 1등급 컷이 조금 더 점수가 높대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나도 잘할 거예요 라고 착각을 해. 절대 아닙니다. 확통 점수 낮은 사람은 미적분 점수 낮을 뿐이고 미적분 점수 겁먹어서 잘 공부 안 한 사람은 확통 점수 절대 높지 않아요. 나중에 끝에 가서 보세요. 자기의 모습. 선생님은 공부만큼 너희들한테 거짓말 안 합니다. 자, 우리 0.32점이라는
자, 이런 우리 소수는 무엇이라고 부르지? 순환소수라고 불러. 자, 이 순환소수는 이 점이 찍힌 얘를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부릅니다. 순환마디. 순환마디라는 건 이 점 찍힌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자, 얘를 우리는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분수로 고쳐버릴 수가 있어.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분수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 뭐였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분수로 고치는 방법 배웠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간단한 계산조차 잊어버리면 알려주면 다시 하면 돼. 그 창피한 게 아니야, 그런 건. 그런데 안 해버리면 되니까.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봅시다. 순환말이 한 번 모이면 자, 9 하나 쓰는 거야. 그리고 순환마디가 없는 게 뭐이지? 소수점 아래쪽에 보는 거야? 그럼 얘는 0으로 바꾸는 거야. 순환마디 개수만큼 9의 개수가 늘어나. 순환마디가 안 찍힌 어디서? 소수점 아래쪽에서만 보면 돼. 안 찍힌 부분은 0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전체 32에서 순환마디, 이 순환점이라고 불러. 들리는 순환마디점, 그냥 순환점. 순환점이 안 찍힌 거 빼버리면 돼. 그럼 얘가 90분의 얼마? 29가 되고요. 만약에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서 써버리면 돼. 자, 한 번 더 연습해볼게. 만약에 0.3, 2, 4, 5 정도가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순환점이 2개 찍혔다고 보자. 자, 순환점 2개 있지? 그 2개 먼저 쓰는 거야.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점이 없는 거 2개 있지? 0 2개 쓰는 거야. 그리고 소수점 아래에 3, 2, 4, 5 다 써. 빼기 순환점이 없는 거 32 빼버리면 돼. 이렇게 계산해서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다행히 수능에는 이 방법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그 대신 다른 문제하고 엮여서 나올 수가 있다고. 이것처럼. 자, 그런데 이때는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용으로 하니까 90분의 29가 나와. 대신 지금은 이렇게 풀어보자고.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자, 0.3 더하기 0.32 더하기 자, 0.3 0.32 더하기 3이가 아니라 미안. 0.02가 되지. 자, 그 다음에 0.001을 한번 해볼게. 플러스 0.0002 이렇게 한번 진행시켜 볼 거야. 왜 이렇게 나누어 썼냐면 자, 여기까지만 볼게.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0.32야. 0.32222 이거에서 여기까지는 표현된 거야. 근데 여기를 더해봐. 얘에다가 0.001 더하니까 여기까지 더해버리면 뭐야? 이렇게 돼버려. 여기까지 더해봐. 얘에다가 그럼 뭐야? 0.0002가 더해지니까 여기 2가 또 붙어버려.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 순환소수를 이런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0.3은 10분의 3이라고 고치자.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 0.02에다가 얼마를 곱하니까 0.002가 돼? 10분의 1을 곱하면. 자, 0.00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0분의 1을 곱하면. 미안, 10분의 1을 곱하면. 얼마씩 곱해 들어가? 10분의 1씩 곱해주면 뒤에 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0.01을 첫째 항으로 생각하고 공비를 10분의 1로 생각하는 등비급수일 뿐이야, 뒤에 거는. 0.3은 따로 계산하는 거고. 자, 그러면 10분의 3 플러스 얘 정리하면 10분의 9가 되지. 얘는 100분의 2야. 오케이. 자, 차분하게 끝까지 계산을 하는 연습해야지. 이런 계산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계산 다 틀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100분의 2, 10분의 9 10과 100의 최소분배수 110 곱해볼게. 자, 분자는 100 약분되고 2가 되고 분모는 얘 약분되면 10이 되고 90이 되버려요.
그럼 90분의 2 약분하지 마. 그냥 바로 통분하면 90으로 통분해도 되잖아. 그럼 얘는 9 곱해서 얼마? 27이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2가 그대로 쓰이면 되고. 그럼 얼마? 90분의 29야. 아까 계산한 거하고 똑같네. 중학교 2학년 때 이요령으로 계산한 것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모양이 같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자, 바로 나갑니다. 자, 금요일날 테스트 준비 잘 하세요. 과제는 30초까지입니다. 맨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메꿔서 채점해 갖고 오세요. 채점 안 하면 과제 안 했다고 판단할 거야. 채점 안 한 사람은 과제 안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틀린 거만 표시했어. 그럼 확실하게 표시해갖고 오라고. 그게 질문이 될 거니까. 근데 선생님 추천하는 거는 동그라미 짝대기를 다 했으면 좋겠어. 동그라미 칠 때는 기뻐하시고 짝대기 그어지면 질문해야지 라고 체크해놓으면 되잖아. 자, 오늘 여기까지. 잠깐만 있고 선생님은 가방 준비하고 저쪽으로 이동할